자, 이어서 이제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키를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규격이 있어요. 또는 선택 사양, 이걸 총칭을 이제 PKI라고 하는데, 이 PKI 쪽에 관련된 뭐 규격, 뭐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스탠다드가 있고요. 이게 RSA사가 정하고 있는 규격의 이제 집합이고요. RFC는 Request for Comment죠. 주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사실 표준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표준명이 참 이게 재밌죠? Request for Comment. 그러니까 뭐 코멘트 부탁이에요. 뭐 의견 요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견 요청이에요. 이게 왜 RFC가 이랬냐면 인터넷이 사실 만들어진 게 1969년인가요? 이 DARPA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미 국방성에서 UCLA에 이제 프로젝트를 줍니다. 미 국방성을 위한 그러니까 국방 분야의 어떤 로컬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를 좀 이제 뭐 위탁연구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연구 과제를 이제 줍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TCP/IP 그 유명한 TCP/IP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OSI 7A 아키텍처로 이제 표준화로 이제 더 발돋움하게 되죠. 이 TCP/IP는 사실은 사실 표준이죠. 어쨌거나 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뭐 이렇게 다큐멘트가 나오잖아요. 네, 뭐 표준, 뭐 내부적으로 규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하겠죠. 근데 이제 석사 과정 학생이 어, 교수한테, 지도 교수한테 이 연구 과제, 소규모 연구 과제를 했겠죠. 석사 과정 학생이. 그러면서 교수한테 문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Request for Comment라고 해요. 의견 좀 주세요 하는 거죠. Please request for comments. 제가 연구한 게 이런데요. 교수님 의견 좀 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RFC 관련된 문서 번호를 붙인 거예요. 뭐 000, 뭐 001, 002.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전통이 된 거죠. 예, 전통이 돼서 이것이 ITF라는 이제 표준화 연구단체,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관련된 표준화 회의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ITF라는 그 그러니까 소규모 모임에서 지금은 엄청난 대규모 모임으로 됐지만 소규모일 때는 예를 들면 그 대학에 몇 명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발전해서 커졌겠죠. 근데 이때 썼던 어떤 규격을 RFC 001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살려서 RFC를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네이밍을 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통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문서는 뭐 CCITT, ITUT, 이거는 뭐 X 시리즈, 뭐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그러나요? 고전틱이 아니라 좀 경직된? 네. 뭐 공공틱한?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제 RFC라는 요 문서에 대한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X509, 이게 있네요. CCITT X509. 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X509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PKI 구성 요소는 이용자 인증기간 저장소. 이 저장소는 다른 말로 LDAP이라고 합니다.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이라고 합니다. 인증서를 이제 보관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 키와 공개 키 쌍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치 서버를 예를 들면은 구축한다거나 그럼 이제 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그 공개키에 대한 게 맞다, 확실하다라는 그 인증을 해주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림입니다. 이 이용자 밥이 서버에서 개인키 공개키를 만든 다음에 공개키를 주는 거죠. 인증기관 트렌트한테. 그러면 얘가 인증서를 이렇게 뭐 X-509의 양식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밥의 공개키를 이렇게 놓고 이 인증기관의 트렌트에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LDAP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LDAP에서 이용자 앨리스가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경우도 있고, SSL TL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CSR이라는 그 사이닝, 서티피케이트, 사이닝 리퀘스트라는 그 양식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 갖고 CA, 서티피케이트 에이전트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증기관이 X509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공개키를 넣고 전자서명을 해서 요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기 서버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전이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얘한테 접속을 하면은 이게 HTTPS로 리다이렉션하고, 왜냐면 443 포트일 거예요. 344인가? 이건 좀 나중에 우리 SSL, TLS 할 때 확인하죠. 리다이렉션 한 다음에 통신을 하겠죠. 통신을 할 때 이때 인증서가 내려갑니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누구? 이 서버에 공개키가 있는 그 인증서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KI가 구성되고 동작이 됩니다. 뭐 이용자는 뭐 자신의 공개키를 등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공개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자가 될 거고, 이용자가 하는 일은 키상을, 아까처럼 서버가 자기가 키상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개인키하고 공개키를 만드는 거고요. 한 쌍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지한 어떤 개인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5개 기관에서. 그러면 중간에 RA를 거쳐요. 이게 이제 CA이고 인증기관입니다. 이게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RA 은행에 가서 이 은행이 대행을 해서 신청서를 주고 이 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인증기관에서 공개키하고 개인키 쌍을 만들어서 공개키는 X509 인증서에 딱 이렇게 넣어서 여기 공개키가 있고 전자서명이 돼서, 그죠? 요거하고 플러스 개인키를 어떻게 해요? 네, 보안 토큰 안에다가 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이제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인 인증서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개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키를 끄집어내려면은 뭐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증기관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공개키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행받는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서 등록한 공개키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예, 메시지에 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공개키 사용자가 하는 일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신청자에게 뭐 송신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경우도 있죠. 디지털 시그니처에서는 요거죠, 바로. 이거는 별로 이제 없는 경우죠. Certification Authority, CA가 바로 인증서를 관리하는 어떤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기관인가요? 네, 이렇게 있는 거고, 뭐 금융 결제원이라든지 한국정보보안인가요? 등등등 이렇게 있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키상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를 통해서 개인한테 이제 공인인증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CA가 커모다라든지 베리사인이라든지 이런 사설 인증기관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설 인증기관도 있죠, 당연히.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작성해서 이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CA는 바로 이 사설 인증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등록기관은 Registration Authority죠. 바로 우리나라 경우에 공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체계에서 이 RA, 뭐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직접 이 신청자하고 창구죠. 창구 역할을 하는. 이 CA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헬프 데스킹을 해주면서 뭐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RA를 두는 겁니다. CA가 직접 못하니까 RA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일종 공개키 등록과 본인에 대한 인증을 여기서 RA가 이 개인의 준비등록증이라든지 뭐 자동차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 신뢰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죠. 레포지토리는 PK 연장 인증서를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증서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공인인증기관, 우리나라의 경우죠. 민간 최상위 인증기관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키사가 지금 루트 CA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루트 C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가면 시설이 전자서명 뭐 센터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서버 이렇게 몇 대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인증 5개 기관을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전자인증, 뭐 포스콤. 하지만 2020년 12월 20일 시행되는 전자정부는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그냥 원오브 인증서예요. 그러니까 사설 인증으로 되는 거죠. 인증자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한국전자, 요거는 이제, 공인 인증 체계로 이제 되는 경우, 그러니까 2020년 뭐 12월 9일까지의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인 인증 기간이 있으니까. 상호 협정을 맺어서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국외정부하고 상호 협약을 맺어갖고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키사에 이제 루트 CA가 있고 CA 밑에 RA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의 이제 역할인데요. 키상은 개인 키하고 공개 키죠. 이거를 작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증서를 등록을 하게 되고 인증서 페이지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키상을 작성하는 경우는 PK 이용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인증기관이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PK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거는 예를 들면 웹서버에다가 뭐 아파치 서버라든지 뭐 IA 서버, II 서버인가요? IIS죠. 아파치 서버를 구축할 때 그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툴을 이용을 해서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쌍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명령어를 주면 나중에 아마 SSL, TLS 때 그거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개인키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추가 업무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보면 자
1번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서 이 공개키만 그 CA에 주잖아요. 그죠? 그럼 CA는 이 공개키에다가 다양하게 여기 뭐 인포메이션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 전자서명을 딱 해서 이거를 예, 그 신청자에게 주면 돼요. 그런데 인증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증기관이 공개키하고 개인키 쌍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신청자에게 개인키까지 줘야 되는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렇게 표준으로 되어 있다. PKCS 넘버 12 Personal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 스탠다드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증서 등록이 되겠는데요. 이용자는 인증자는 인증서 작성 의뢰를 하죠. 네, CSI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인증 CA에 이렇게 문서를 보내요. 그러면 인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은 그거는 규격은 PK 넘버 10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영 규격이라는 게 또 있고 이용자를 인증하고 인증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증서 형식은 뭐 이런 표준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요거나 요거로 되어 있다. 인증서 형식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요거죠. 예. 거의 이것도 뭐 호환이 될 겁니다. 여하튼 이 책에서는 X509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관은 인증서 페이지와 CRL, 바로 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이 페이지 목록을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인증서가 폐지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해야 될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용자가 이 공인인증서하고 플러스 중요한 이 개인키를 분실하고 도난을 했다. 그러면 그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인증서 폐지 목록을 만들어서 오픈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공인인증서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이 사람의 인증서가 이 서버의 인증서가 맞아? 정말 있어?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CA에 조회를 해보니까 이거 폐지된 거예요. CRL을 통해서 이 폐지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폐지 목록을 조회를 이제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 조회하겠죠. 인증기관의 최신 CRL을 조사해서 그 인증서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다양한 PKI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인증기관이 될 수 있고요. 세계에는 수많은 인증기관이 존재해요. 코모도, 디지서트, 지오트러스트, 파수닷컴. 이건 국내죠. 아마 국내 업체인 것 같습니다. 또 사내 이용 방법이 있어요. 로컬적으로 인증기관의 계층을 회사의 조직 계층으로 이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PKI는 아까 얘기한 대로 키사의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루트 C라는 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서의 이제 종류는 서명용 인증서, 디지털 시그니처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이거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본인 인증, 본인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위변조가 검출이 가능하고, 해시를 이용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전자문서 송신한 송수신 사실 여부에 대한 부인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이런 경우는 본인 확인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어떤 계좌 이체를 한다. 이체를 하려면은 이게 그 이체에 대한 게 있다. 뭐 앨리스가 바백에 뭐 1억 원을 송신한다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요거에 대한 해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잖아요. 그럼 해시에 따라서 무결성이 이루어지고 이 전자서명한 거를 보내게 되면은 그 키로 자기 개인 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활용됩니다. SSL, TLS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SSL 인증서, 이건 클라이언트가 서버 입장에서의 그 본인 확인하는 거고, 서버 SSL 인증서는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가 안전한 통신 상대인지, 서버의 그 어떤 신원이라든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SSL 인증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네, 요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SSL, TLS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메일에 쓰는 S마임 인증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배포용 코드 사인이 서티피케이트. 이거는 저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그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코드에다가 그 제작자가 전자서명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전송 과정에서 위변조도 파악할 수 있고 정말 이 제작사가 배포한 건지 맞는지 인증도 가능하고, 그죠? 무결성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배포했다라는 부인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증기관용 인증서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10분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